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코로나19로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발코니 등 집안에 나만의 작은 밭을 가꾸기 시작하거나 반려식물을 들여서 교감하면서 유를 얻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식모기를 맞아서 또 이 산림이라는 것, 나무는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 위기 속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현장은 완주에 있는 나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인혁 과장을 먼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나무시장 개장 시간이 운영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4월 11일까지네요.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그 주말이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인데 많은 분들 오늘 아침부터도 계속 발걸음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나무시장을 알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저희 나무시장 한 20년 정도 됐는데 예. 실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60, 70% 정도 됩니다. 오. 예, 그만큼 이제 고정 고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기능하신다든지 이 지역에서 뭐 아니면 새롭게 정보를 알았을 때 이쪽에 산림자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규모만 해도 지금 뭐 굉장히 넓은 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럼 뭐 없는 거 없이 대부분 모든 나무가 다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없는 거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곳에 오면 이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뢰도도 높지만 이 나무를 심고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지도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 저희 산림조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은 저희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전북의 13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저희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 지도원이라는 분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나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나무를 심는 방법,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방법, 또 시비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지하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서 또 수정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지도하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해하시고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들어서 많이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한 8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7그루가 죽고 한 그루 겨우 한 그루 살았어요. 호두나무 한 그루 살았는데 이 호두나무가 뭐 쉽게 한두 해에 걸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8년 정도 지나야 열린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또 뭐 이제 나름 뭐 분재도 해야 될 것 같고 거름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심으면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네. 이 나무에게도 영양분과 또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무를 이게 묘목을 사가지고 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무는 일단 한번 옮겼기 때문에 뿌리에 상처가 입었거든요. 그럼 얘를 일단은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뭐 과실을 맺다든지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름 같은 걸 주시면 안 되거든요. 채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물만 충분히 주고 좀 자주 가서 좀 쳐다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름을 만약에 그때 많이 줬을 때 보통 이제 죽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토양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배수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물이 항상 고였다든지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것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김제에서 잘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 2그루를 옮겨서 저희 집에 심고 예. 진짜 욕심을 내서 잘 키워보겠다.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해에 죽었어요. 그에 거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도움도 받고 이제 나무를 사다가 심습니다.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뭐 수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네. 그 좀 어떤 나무를 이 시기에 심으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나무가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는 완주지만은 이제 보통 전주랑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전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말 농장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나무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 좀 조경이나 그런 쪽보다는 나무를 키워가지고 과실을 한번 내가 그렇죠. 맺어보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실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뭐 감나무라든지 밤나무, 그다음에 뭐 호두나무, 그다음에 그 요즘에 그 되게 유명한 그 샤인머스켓 포도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유실수를 그냥 보통 시민들이 심어서 과일을 잘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나 보죠? 얼마나 관심을 갖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들이 처음에 나무를 사가실 때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보통 저희들이 시군마다 산림조합이 있거든요. 네. 그 산림조합을 가셔가지고 내가 이런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 좀 그런 진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또 그 컨설팅 해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통 나무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거름이라든지 비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입할 수 있나요? 예,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일반 땅보다는 그 블루베리 이용 상토가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비료도 판매하고 있고요. 본인들의 땅이 있는 분들은 이제 유실수 많이 심겠습니다만 아파트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관상용으로 공기정화류 예.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심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요즘 사람들이 찾는 그 트렌드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것도 다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예. 다육이라든지 쉽게 화분에서 좀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뿌리 식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곳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 시장에서 구입을 하면 다른 곳보다 좀 더 저렴합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요즘 시세가 있기 때문에 좀 예. 비슷하긴 한데 예.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청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원래 매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취소가 돼서 구루콘이라는 곳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루콘. 예, 처음 들어봅니다. 일반 쿠폰입니다. 그 산림청에서 오. 일단 배부하는 쿠폰인데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산림조합 나무장밖에 예. 없거든요. 오. 네, 그 혜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넓은 나무 시장 안을 조금씩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무 공부도 하고 또 시민들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사러 오셨어요? 예. 무슨 나무 사셨어요? 살구나무 샀습니다. 아, 지금이 뭐 식목일 시점이어서 나무 사러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해마다 이렇게 오시나요? 예, 여기 자- 나무 시장 자주 있는 와요. 줄 아시었어요? 한 10여 년 거의 되는가 봐요. 여기 이용하는 데가. 주로 어떤 나무들 사세요? 지금 감나무도 사다 심었고, 그래갖고 지금 수확을 하고 있고, 매실나무도 지금 한 10여 주 심어가지고 지금 추수하고 있고. 여기서 사다 심으시면 예. 죽지 않고 잘 자라나요? 가끔 한 번씩은 죽기는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구입해가지고 또 그 죽은 자리에다가 심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왕성합니다. 주변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무 직접 사다가 심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나요? 예, 주위에 많이 있고 또 여기서 그 사다 심으면은 맛도 좋고 품종 믿는다고 하면서 추천하기에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여기 오기 시작한 지가. 아무래도 이곳이 이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나무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많은 지도원들로부터 조언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예. 식목일 행사가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휴일이 아니고 사라졌잖아요. 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무를 심으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또 이 나무를 심고 수확한 열매나 꽃을 보면서 느끼는 그 심정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내가 가꾸고 내가 따서 또 먹고 했었던 것이 내 후손 자손들도 함께 그 공유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 좀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뭐 그렇죠. 크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탄소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걸 뭐 거시적으로 떠나서 그냥 이 심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내가 가꾼 나무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손들도 좋은 모습으로 그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신 이 살구나무는 언제쯤 살구를 맛볼 수 있을까요? 2, 3년 후에는 맛보지 않을까요? 이제 고작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직 그 초년생의 살구나무인데 우리가 꼭 수확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길 가는 분들이라도 멀으니까 길 가니까 이렇게 먹음직스럽잖아요, 보기에. 그리고 이게 너무도 따먹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만 꼭 수확한다기보다. 그래서 그냥 식목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나무 심은 자리가 지나가는 그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가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도 많이 있죠.
사실 살고 나면 하면 각 집마다 마당에 한 그루씩 있었고 니 것 내 것 할 것 없이 그냥 누구나 다 지나다니면서 따먹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구나무를 심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손에 들고 계신 게 뭐예요? 백합. 아, 집에 화분이 한 100개 이상 있어요. 아파트에 베란다에. 근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오면 원래 나무 심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원래 꽃을 사랑해요. 나무를 사랑해요. 이야. 네. 그 주변에 요즘 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집에만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 심는 거, 꽃 가꾸는 거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거 뭐 낙엽 지는 거 뭐 하나라도 그 시드른 거 이파리 하나라도 다육식물에서부터 그냥 한 40년 키우는 것까지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뭔지 좀 무료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잎 하나하나 떨어져 가지고 또 거기서 새 생명이 또 탄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 그 보는 재미가 별것은 아니지만은 좋고, 향기 같은 건 자스민 같은 거 집에서 피우면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좋아요. 이것도 향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가는 거예요. 나무. 감나무요. 예. 올해 감나무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많이 팔려서 없다고 하시던데. 과장님 단감나무 없죠?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다른 거라도 한번 찾아봐야지. 해마다 이렇게 나무 시장에 오세요? 예, 작년만 못 오고 이제 그 주위에 산이 좀 땅이 좀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재작년 같은 게 추자나무를 좀 심어가지고, 호두나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노후대 조금씩 하나 보탬이 될까 하고. 그렇죠. 호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래도 꽤 나가죠. 예, 예. 예. 호두나무를 한번 저도 심었는데 꽤 오랜 시간 있어야 이게 열매가 열리던데. 예, 6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시군요. 뭐 일단 남는 땅에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열리면 뭐 소득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예, 예. 예. 그리고 나무 심는 재미도 있고 크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석삼조. 나무 심는 기분이요. 네. 그야 물론 커갈 때 보는 저 재미도 있고, 나중에 또 수확할 때 그 뭐라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나마 좀 보답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좀 푸르고 이제 풍경이 좀 좋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합니다. 아이고 단감나무가 없어서 아쉽겠습니다만 다른 나무를 좀 예, 예. 추천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고른 포도나무인데 네. 지금 손질을 좀 한번 해서 주시네요. 예, 왜 이렇게 손질을 하시는 거죠? 손질을 해야 여기서 나오는 순이 실하게 잘 나오고 그래요. 보통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갈래로 남겨두고 잘라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포도나무요. 예, 그러긴 많이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실한 놈을 두고 약한 놈을 좀 잘라내고 그래야 돼요.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순이 햇순이 나와서 거기서 열매가 열어요. 지금 그럼 이 나무 시장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어요. 그러면 뭐 거의 전문가신데 나무를 이렇게 추천하거나 이렇게 조언하실 때 이런 나무가 괜찮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지도를 좀 하는 편이죠. 그래야 나무도 잘 살고 심어놓고 물도 좀 많이 주고 그래야 잘 살고 그래요. 그 잎이 나무 심고 잎이 필 때 우리나라 한참 가물 때 6월달쯤 잎이 나오면은 잎이 어느 정도 좀 나왔을 때 한 4cm 정도 나왔을 때 수분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때 물을 많이 줘야 잘 살아요. 이렇게 꽃과 나무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면 기분도 좋으시겠어요. 그러죠. 예. 네. 그리고 나무는 그래서 좀 일찍 심어줘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식물이라서 나무를 심으면 좀 늦어요. 네. 그래서일까요? 그 식목일 날짜를 좀 당겨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던데 네, 그런 여론 많이 기후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그런 여론 많이 들어봤어요. 네, 나무를 일찍 심어주면은 땅도 쫙 가라앉아가지고 뿌리 내리는 것도 좋고 일찍 심으면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 나도 나무를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2월 말 3월 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죠. 네, 많이 심을 분들은 2월 초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3월달 나무시장 개장하면은 그때 와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지금 나무를 이제 사서 심기도 전인데 이 나무에서 거봉이잖아요 얘가.
포도 열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노력에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는데 나무라는 게 참 주는 그 힘이라 할까요?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포도 같은 경우는요, 그에 심어서 따먹었던 분도 있고 그래요. 특히 이제 대추 같은 것도 나 작년에 몇 개 따먹었어 그런 분도 있어요. 아유, 아마 이곳 나무시장에서는 꼭 계셔야 될 분이 우리 선생님 같으신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언도 받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림조합 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의 홍성조 본부장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식목일 관련해서 가장 바쁜 시기가 산림조합의 이 시기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바쁘신가요? 저희들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죠. 나무 심는 시기. 그리고 또 이제 쑥갓국이나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올해는 작년에 그 장수, 무주, 남원 쪽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해 복구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무시장이잖아요. 네네. 홍보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와서 했어요. 물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20년째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방문하는 시기가 3월 중순입니다. 그때 정도는 하루에 내장객이 뭐 한 300명 이상씩 정도 됩니다. 산림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또 이 이산화탄소로 온난화로 기후변화로 상당히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실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무의 중요성, 산림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요즘에 이제 그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특히 이제 치유, 휴양 이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찾고 있는 데가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이런 데 가서 많이 사람들이 지금 힐링을 하고 있죠. 산림조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숲카페라든지 정읍에 가니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로컬 푸드 센터도 있고 하던데요. 정읍은 이제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역할들이라고 하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임산물 재배 요령이나 판로 구축 그다음에 그 산주와 임업인들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에 대해서 대신 저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이라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은행이라는 것도 있는데 산림조합도 역시 그런 차원의 대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희들도 산지연금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임산물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정부 기재부 쪽에서 의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뭐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나무시장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주시청의 천만구루 기획 팀장인 차경훈 팀장을 만나서 전주시의 천만구루 심기 관련돼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만났잖아요. 이곳 광장이 많이 달라졌네. 벌써 주변에 나무들이 잘 심어져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새싹들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더 광장이 더욱더 풍요롭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 이 나무 관련해서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년도 7월부터 저희가 26년
7월까지 8개년에 걸쳐서 1000만 그루의 꽃과 나무를 도시 전역에 심어서 아름다운 정원 도시를 만들자 하는 포부 아래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나무 시장에 다녀왔는데 네. 대부분 뭐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나무를 사러 오시더라고요. 예, 예. 젊은 분들 찾기가 어려웠는데 예, 예.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그 시작을 보니까 1000명의 어린이가 함께 또 시민들의 헌수, 그러니까 나무를 기증한 그런 사례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1000만 그루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이제 큰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어린이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된 동기는 결국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 나무를 어린이들이 함께 1000명의 어린이들이 1000원씩 기부해서 그렇게 은행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네. 전주는 뭐 실제로 거주 인구는 67만. 예, 예. 그런데 1000만 그루를 어떻게 심지? 어디에다 심지? 가능해? 이것도 뭐 포퓰리즘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1000만 그루를 심고 계시잖아요. 네. 몇 그루 정도 심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카운팅을 이제 그 행정에서 하는 것과 시민들이 민간에서 하는 것을 지금 카운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300만 그루 정도 지금 심어져 있고요. 그 중에 행정에서는 한 100만 그루 정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행정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 참여나 동료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 그루를 심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시민들이 네.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예. 대표적인 곳들 저희가 알 수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게 8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뭐 다 조성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금암 광장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그곳에 현재 많이 정원으로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호동골 양묘장을 저희가 지방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 있고 전주 곳곳을 그렇게 정원으로 만들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더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제1호 시민나무를 심었는데요. 어디에다 심으셨어요? 종합경기장 안에 아. 그쪽에 심었습니다. 예. 예. 은행나무가 뭐 전주시 시목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1000년이 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무가 하나의 걸음이 돼서 1000만 그루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2021년 예. 8년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올해 식목일 관련해서 혹시 뭐 시에서 2천만 그루를 시민들과 함께 사업하거나 네. 동참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각 기관이나 공동체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식목일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아직까지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이동량이 많은 곳, 가장 눈에 띄는 곳, 그 중에 한 곳이 금암광장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곳에 가서 한번 그러면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네.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이동하시죠. 네. 예. 자, 이번엔 좀 자리를 옮겨서 금암광장 과거에 분수대가 있던 곳인데 다시 예. 복원이 됐습니다. 예. 역시 나무가 많이 좀 심어져 있고 이것 또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일환인가요? 예, 예전에는 여기에 그 미세먼지 탑으로 해서 어떤 소외된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80년대에 있었던 그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에 분수를 똑같이 이렇게 재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 재현에 대해서 아마 목소리는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이 나무가 주변에 좀 많이 심어져 있고 지금도 한창 지금 뭐 나무 심기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떠한 그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우선 폐쇄했던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분수 복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여기에서 힐링하고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전주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수목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심었습니다. 뭐 팥배나무라든지 뭐 꽃아그베 나무라든지 윷놀이 나무라든지 전주에서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수목이죠. 그 옆에 조경 관련해서 우리 저 전문가가 계셔서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1000만 그루 정원도시가의 배준석이라고 합니다. 뭐 처음 보는 나무도 있고요. 다양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예, 분수대 주변에.
무조건 이제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나무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여기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색다른 경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특수목이라고 하지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정원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윷놀이 나무든지 이런 나무를 좀 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휑한 모습보다는 본수다 주변을 나무로 둘러싸고 있어서 오고 가는 차량들 입장에서도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환경적인 문제에 나무의 역할도 좀 할 것 같고 좀 더 나무를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예, 뭐 무조건 높은 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도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생물이다 보니까 천천히 이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좀 더 커가면서 관리하고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좀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로 대형목이나 이런 걸 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무조건 새롭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신압으로 이제 정원도시가 되고 있음을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 그게 어떤 부분에 도시구조에서 어떤 부분은 원시림처럼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가로수라든지 유지관리가 정말 필요한 구간에는 이제 지하구가 높다든지 그런 나무를 이제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성격에 맞는 나무를 좀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천만그루 나무 심기가 뭐 끝난 이후에도 시 차원에서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자연 친화적인 측면에서 이 식재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원도시의 어떤 조성면에 있어서는 그 도시 공간을 점과 선 면으로 좀 구분을 하였습니다. 점적인 공간은 이런 자투리 공간을 찾아내서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 정원을 만들고 선적인 공간은 주요 간선도를 중심으로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 면적인 공간은 10대 정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규모가 있는 정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도심 곳곳에 정원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행정이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시민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